아이 생성 이미지, 시간 vs 양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학습 분량을 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학생의 모습. 사춘기 공부 거부의 진짜 원인 게으름이 아니다. 왜 공부를 안 하니? 라는 질문은 사춘기 가정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춘기 자녀의 학습 저항을 단순한 게으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자율성 욕구가 급격히 높아지며 통제에 대한 반발심이 강해진다. 공부 자체가 싫다기보다 시켜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다. 특히 부모가 시간을 강하게 통제하거나 분량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경우 아이는 학습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 통제에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한다. 결국 문제는 공부법이 아니라 접근 방식에 있다. 사춘기에는 전두엽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계획 수립과 자기 통제 능력이 불안정하다. 반면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영역은 민감하게 작동한다. 이로 인해 해야 한다는 압박은 즉각적인 스트레스로 연결된다. 시간을 정해놓는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 관리가 쉬워 보인다.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감금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양을 정해놓는 방식은 이것만 끝내면 자유라는 명확한 종료 지점을 제시한다. 심리적 부담의 형태가 다르다. 결국 사춘기 학습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경험으로 기억되는가이다. 공부가 통제의 상징이 되면 갈등은 깊어지고 성취 경험으로 인식되면 자기 효능감이 축적된다. 사춘기 자녀의 공부 문제는 학습법 선택 이전에 심리 구조 이해가 우선이다. 양 중심이든 시간 중심이든 통제보다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전제가 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간 중심 공부법 vs 양 중심 공부법. 실제 효과는 다르다. 시간 중심 공부법은 하루 2시간 수학, 저녁 3시간 자율학습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 장점은 루틴 형성이 쉽고 습관화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시간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질 위험이 있다. 공부한 시간은 남지만 남은 결과는 희미해질 수 있다. 반면 양 중심 공부법은 문제집 5페이지 영어 단어 30개 개념 2단원 정리처럼 성과 단위를 명확히 제시한다. 목표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성취감이 즉각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사춘기 자녀에게는 끝이 보이는 과제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다만 양 중심 방식도 단점은 있다. 난이도 계산이 잘못되면 과도한 부담이 된다. 또 속도에 집착하다 보면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해질 수 있다. 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 루틴은 시간으로 관리하되 실제 학습 목표는 양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저녁 2시간 자율학습 안에서 수학 문제 10개 완전 이해를 목표로 삼는다. 즉 시간은 틀을 만들고 양은 성과를 만든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춘기 자녀에게 맞는 현실적 공부 전략. 사춘기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양 중심 우선 시간 보조 전략이다. 특히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일수록 짧고 명확한 목표가 유리하다. 첫째, 최소 단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수학 1시간 대신 개념 3개 완전 이해처럼 구체화한다. 둘째,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강요를 하지 않는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공부는 끝이 있는 활동으로 인식된다. 셋째, 시간은 보조 장치로 활용한다. 지나치게 오래 끌 경우에만 타이머를 활용해 집중을 돕는다. 부모가 피해야 할 것은 비교와 압박이다. 옆집 아이는 3시간 한다는 말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존감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춘기에는 성적보다 자기 효능감이 우선이다. 아이 생성 이미지, 시간은 구조를 만들고 양은 성취를 만든다.
두 요소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양과 시간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사춘기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면 양중심 접근이 심리적 저항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하다. 시간은 구조를 만들고 양은 성취를 만든다.